네, 우리 시장 다양한 이슈 체크해보는 한치우 이슈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옆에 누군가가 나와 계시는데요. 누구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돋보기로 정확하게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올바른 그 정보, 이 투자 정보는 물론이고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네. 이런 그 방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드릴 테니까 네.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MBN 투자경제연구소 한치우 수석연구원님이 직접 발로 뛰시면서 준비하시는 코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매일 색다른 이슈로 조금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입을 좀 풀었어요.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아마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런 투자하는 방법도 있었나?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는 투자하는 방법도 있었을까? 이런 네. 생각하실 겁니다. FOMC 그 공포심에서 지금 벗어나서 오늘은 기관이 막 던지고 막 그쵸. 우리 개인들은 가슴이 철렁철렁거리고 지금 심장병 걸릴 그럴 상황에서 그런 투자가 아니라 마음도 편해지고 네. 돈도 벌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잡고. 그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미술계의 숨은 인재 숨겨지진 않았죠. 네네네. 보석과 같은 인재를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오신 전문가 선생님은 네. 오정엽 미술사가 아트 딜러 선생님이십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네. 이 선생님이 주로 강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왜 관심을 저도 이제 갖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치우 20회 첫 시간에 세무사가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죠? 상속세 물납에 미술품도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품도 아주 중요한 투자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미술품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네.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제목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티켓을 구하려고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야 미술품 이제 투자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됐구나라고 했는데 이거 재벌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드리고 정말 우리 일반 보통 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예술을 보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NFT가 주로 미술품과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네. 우리 어제 그 코인 그 전문가 나오셨을 때는 아주 젊은 전문가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인생을 충분히 제가 표현하기 좀 익혔다고 하나 잘 아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오늘 한번 미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오정엽 선생님. 네. 미술품이 투자 가치는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술품의 투자 가치와 미술품의 의미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술 투자로서의 가치와 미술품의 의미는 엄연히 다릅니다. 미술품을 투자 가치로 생각할 경우에는 네. 예술성보다는 이 자본과 돈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미술 본연의 아름다움이 퇴색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투자만을 생각하면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투자 겸 어떤 취미를 겸하여 이 미술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수집의 재미도 느끼고 또 덤의 의미로 투자로서의 기쁨도 누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것이네요. 미술품을 투자의 목적으로만 보지 말고 예술품으로 봐라.
그래야지 예술도 느끼고 투자로서의 느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 하수들은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저 얼마짜리야 궁금하잖아요. 저 네. 사실 지난번 발달장애인 미술 전시회 갔었거든요. 거기 갔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발달장애인 그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 이 친구들이. 야, 대단하다. 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이거 얼마 받지? 이렇게뿐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미술품을 예술적 가치로 보는 것과 투자 가치로 보는 것과는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미술품 시장,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1년도 한국 미술 시장 결산에 따르면은요, 이 경매 시장의 거래가 3,280억 원이었고요. 또 화랑의 거래가가 4,400억 원, 또 아트페어의 1,543억 원, 또 합해서 9,223억 원 규모고요. 그러나 이거 이외에 그 외에 개인 거래나 또 아트 딜러와의 거래를 합한다면 1조 원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큰 갤러리와 거래하거나 또 작고 작가이거나 또 인지도가 있는 화가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또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의 경우에는 거품이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지도와 판매율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작품 수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딱히 몇 점이라고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우리 용어 그대로 하면 경매는 경매라고 이제 미술품 네. 딱딱딱 맞아요, 이 맞아요. 그림이 얼마입니다. 이거 네, 이해가 네.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화랑에서 경매되는 거 이제 화랑에 전시회를 하면 와서 이제 사시는 거 이해가 되고. 아트페어는 어떤 거를 아트페어라고 그러죠? 아트페어 제가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트페어를 많이 하는데 호텔 룸을 전체를 다 이렇게 빌려서 룸을 보통 3일 내지 4일 정도 이렇게 작품들을 DP하고 보통 참여하는 작가분들이 많게는 몇백 명, 300명 이렇게 모여서 작품들을 알리고 아트페어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보통 몇만 명 정도가 작품을 감상하러 오십니다. 그런 호텔 방에서 주로 하는 행사의 모습들이 아트페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는 쉽게 말씀하면 코엑스에서 전시하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거네요. 그러니까 박람회 느낌. 예, 박람회 느낌. 예. 근데 이제 호텔 방에서 한다는 게 좀 다른 면이죠. 소규모의 호텔 박람회. 객실에서요? 예, 호텔 그러니까요. rum을 전체를 다 갤러리화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럼 그 잠은 잡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작가가 거기서 전시 끝나는 동안에 네. 그 공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또 낮에는 전시 공간으로 해서 보통 호텔 1층, 2층, 3층을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텔에서 아트페어 형식의 호텔 룸을 빌려서 그런 그림 전시와 행사,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전 처음 듣는 이런 저도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롯데호텔을 통으로 다 빌려서 그 롯데호텔 객실에다가 방마다 그림을 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네, 맞습니다. 많은 그 방문객들이 오셔서 그거를 다 보시고 보통 적게는 한 10,000명에서 많게는 한 10만 명 정도까지 옵니다. 10만 명까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한 3박 4일 행사하는 동안에 네. 그림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또 소장했을 때 오는 경험의 에너지가 있고 체험의 에너지가 좋아서 네네. 의외로 사람들이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트페어라는 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코엑스에서 전시한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지금 보세요.
호텔 하나 통으로 빌려서 3박 4일 동안 10만 명까지 오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연간 몇 회 정도나 이루어져요? 아트페어 호텔에서 아트페어 행사하는 그런 갤러리 단체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갤러리 업체에서 주관을 해서 아트페어 행사를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품이 있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품이 있는 겁니까? 그런 그걸 좀 의미- 구분을 좀 맞아요. 일반 분들은 예. 거품을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이나 탁 아시지.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분야나 작가들 세계에서도 블루칩 작가가 있고 그렇지. 옐로칩 작가가 있는데 그렇지. 네. 블루칩 작가는 원로 작가이거나 또 작품성이 검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콜렉터층이 형성이 돼 있거나 이런 분들을 원로 작가 내지는 이 블루칩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이 안정성은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수익성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느 상한가를 형성한 작가들은 안정성은 있을 수는 있으나 수입적인 구조로서 볼 때는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좀 결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또 거꾸로 옐로칩 작가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의 범주를 옐로칩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옐로칩 작가들의 특징은 어떤 안정성은 보장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르지 않는 만큼 보이지 않는 어떤 흑진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블루칩 작가와 이 옐로칩 작가의 그런 어떤 양면성의 그런 속성이 미술계에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게, 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느낌이 저도요, 들어가지 않으세요? 저도요. 근데 네. 이 블루칩 작가와 옐로칩 작가, 이거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블루칩 작가님들은 원로 작가님들이나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많은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으나 수익성은 안정적이나 낮을 수 있다.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인 옐로우 작가는 안정성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여기서 우리가 잘 발굴하면 이게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하네요. 네네. 예. 우리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그림 한 번만 좀 올려봐 주실래요? 네. 네, 저 선생님한테 궁금해가지고 지금 그림 좀 여쭤보려고. 이 그림은 좀 설명 좀 잠깐 우리 이야기 중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서양화의 일종 중에 하나가 서양화는 오일 페인팅으로 완성하는 작품의 세계를 말하는데 보통 이 해바라기 소재의 그림이라거나 그림에 표현하는 소재군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나 염원을 담는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 요소가 배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바라기 그림의 주된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어둠의 기운에서 이 빛의 기운으로 신분이 변하고 신분 상승의 어떤 효과를 발생을 할 때 해바라기 그림을 선호하고 그런 작품들을 소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씨만 생각했는데, 우리 어릴 때 해바라기 씨 까먹던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무식화되는 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가 그림 하나만 더 봅시다. 네. 우리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김에, 이 선생님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 장미 그림은 장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해바라기 그림과 장미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힘들 때 고향에 가면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심리적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자의 우리 고향보다 더 우리 인간의 심리를 포근하게 해주고 안정적인 요인을 주는 게
이 본향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본향. 예, 그래서 본향은 제가 옷인데 해주 옷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주 옷의 각 성의 집성촌의 형태의 모습들을 본향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장미는 장미뿐만이 아니라 해바라기 또 정물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들은 본향의 어떤 그 성향과 그 성품의 기운을 우리 삶에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정물적인 부분에 장미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은 어떤 열정을 뜻하기도 하고 또 삶의 굉장한 어떤 그 젊음의 향기의 상징이 장미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미는 여인의 베스트셀러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 또 장미를 소장해서 여러분 식탁이나 또 이런 주변에 걸면은 가족의 어떤 그 행복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와. 것만 해도 지금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의 그 머리의 무식함과 마음의 이 건조함을 마음의 건조함을 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파테크를 시작했어요. 파테크요? 네, 파를 심었어요. 파를, 네. 네, 야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파를 좀 심었는데 네네네. 당장 해바라기로 바꾸든가 그래야 될것 장미로 같습니다. 바꾸든가 막 이래야 될 것 네네.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야 이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이 미술품 얘기를 여쭤보는 중간중간에 제가 그림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방송을 한 게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무식한 그냥 문외한인 정도로만. 죄송합니다. 네. 문외한인 그 초보적인 투자자들이 네. 그림을 접하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선생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림을 예술로 보는 것과 그다음에 투자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림을 뭐 예술로 접한다든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든가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말씀을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유대인들이 큰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골프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을 소장해서 그림에서 나오는 소장에서 오는 어떤 체험의 대화를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녹여내는가의 여부를 놓고 큰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삼을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림이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내면의 정서를 회복시켜주는 구체적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 아트 딜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그림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인의 형성들이 사실은 아트 딜러입니다. 저도 아트 딜러의 형태의 삶을 굉장히 오래 영위했는데 아트 딜러라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의 시선이 뭔가 검증된 어떤 그런 기운, 그러니까 사람의 진위 여부를 알 때 어떤 그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듯이 이 미술 세계에서도 전문가와의 어떤 만남, 전문가의 조언에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트 딜러 분들이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아트 딜러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새롭게 일반인이 미술 시장에 진출해서 뭔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성품과 성향의 기쁜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트 딜러가 1000명이면 네네.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죠?
참고로 저도 이제 제 강의 현장에서 1년에 제가 한 300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 네. 제 강의에 일반적인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분들이 그림을 소장하고 콜렉터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아트 딜러의 비즈니스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딜러 양성을 하는 그런 갤러리 단체나 그런 미술관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몰랐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셨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사실 음악은 이런 거 있잖아요. 클래식이 있고 무슨 트로트가 있고 가요가 있고 팝이 장르가 있어서 있고. 좀 라디오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접근 가능성이 쉬운데 그렇죠. 사실 그림은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동안의 그런 세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트 딜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네. 우리가 그림을 볼 줄 몰라요. 맞아요. 저는 아까 우리 해바라기 그림하고 장미꽃 보셨지만 나 장미꽃 아닌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요. 해바라기는 보면 해바라기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게 무슨 장미꽃인가 그러니까. 백일홍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만큼 저희가 해석 능력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좀 해석을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거는 아트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아트 딜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또 여기서 이 한 가지 또 이제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매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경매 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매 부분을 다르게 얘기하면 미술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어떤 일종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미술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에 주식은 장타, 단타를 노리면서 치고 빠지는 전술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미술품 투자에서는 주식 시장의 그런 형태로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미술품이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거품이 생겨서 가치 하락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화가의 그림과 판매하는 세력을 관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너무 높고 또 거품이 껴있는 그림이라면 투자 대비 상승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 낮지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가와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장주를 발굴해야 돼.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말하면 맞아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잘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미술품에 대한 그 안목이 없으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를 발견하는 방법은 아트 딜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 주식도 우리 늘 공부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미술도 좀 선생님 같으신 그 전문가들 선생님들한테 좀 공부를 해서 미술품을 좀 보는 안목을 좀 쌓아야지 이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구촌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실물 경제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시선이 이 그림과 아주 상당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실상의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선이 몰려있는 그런 작품들을 관심 가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좋은 경향을 이렇게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저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가 너무 지금 그림이, 감정이 좀 복받쳐서 그런데 좀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네. 선생님 이 그림은 전 너무 오늘 힐링되고 있어갖고. 진달래인가요? 저 그림은 그림은 네. 사람들의 바램과 원함의 어떤 성향이 있고 다르게 말하면 기도의
완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림이기도 한데 저 그림은 정물 형태지만 네. 책가도라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책가도. 그래서 네. 책가도는 우리나라 17세기, 18세기의 영정조왕 시절에 임금이 백성들에게 권장한 것인데 네네. 서재를 궁중화가로 하여금 그려서 책을 읽은 효과와 진배 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상징적 요소가 책가도라는 건데 그런 의미를 통해서 책가도의 본질은 우리가 인간은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 에너지를 그림을 통해서 책을 읽은 효과와 같은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저런 그림들을 소장하면 그런 기운이 생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 지금 선생님 말씀, 그림 하나만, 그래서 그림 하나만 더 봅시다. 나 지금 그림 너무 좋아서 이 거북이, 오케이. 예, 거북이 동물 오케이. 그림도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데? 거북이는 옛부터 장수의 상징이고 복의 상징이가 이 거북이 소재로 완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염원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들만 떠올리고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분산 에너지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의 방해를 받고 그게 스크래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림은 분산의 에너지를 차단하고 집중 에너지를 길러서 결실의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결실이 분주하고 조급한 형태로 결실을 이루면 그 에너지가 축적되질 않고 소멸될 성향이 많은데 이 거북이를 소재로 해서 그린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 조급한 분주함을 차단하고 또 장수의 기운 속에서 이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말씀 듣는 중에 네. 궁금한 게 거북이가 있고 네네. 저 위에는 저 조개입니까? 구름입니까? 저게? 저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이 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꽃이요? 예, 그래서 이제 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염려 근심과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는 상징이 꽃이고요. 네. 꽃은 우주 만물의 언어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경계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의미의 언어를 표현한 겁니다.